방학을 맞아 엠버는 그랜드 캐니언의 하바수 폭포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의 도로에서 구글 맵이 도로가 없는 외딴 흙길로 안내를 해주죠. 이곳에 연고가 없던 엠버는 구글 맵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 흙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코앞까지 와 있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죠. 2017년 3월 텍사스 덴튼에 사는 엠버는 당시 24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IT 업계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와 걸스카우트 리더를 맡고 계시는 어머니 그리고 언니 한 명과 함께 단란하게 살고 있었죠. 엠버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걸스카우트 생활을 했으며 나가서 활동하는 걸 좋아했고 대학에 와서는 ROTC 훈련을 받을 정도로 활달하고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런 그녀라도 침울해지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봄방학을 앞두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것이었죠. 쉽사리 마음 정리가 안 됐던 엠버는 봄방학을 맞아 조금 먼 곳으로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었습니다. 혹시 같이 가고 싶은 친구가 있는지 친구들에게 물어보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친구들은 엠버와 함께 할 수 없었죠. 그런 친구들의 사정에 엠버는 혼자 아무 생각 없이 떠나 머리를 식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봄방학 일주일 전 엠버는 여행을 어디로 갈지 둘러보다가 그랜드 캐니언에 있는 하바수 폭포를 발견하고 이곳을 여행지로 선택합니다. 엠버는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의 하바수 폭포 색상에 매료되었고 이곳에 가서 폭포를 바라본다면 남아있는 마음속 찌꺼기가 다 씻겨져 내려갈 것만 같았죠. 그렇게 그랜드 캐니언을 목적지로 두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데 부모님 또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침울해 보이는 딸이 이번 여행을 통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한 가지 아버지가 말하는 어플 하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 어플은 위치 추적 어플이었습니다. 이 위치 추적 어플은 딸이 혼자서 그랜드 캐니언까지 간다고 하니 감출 수 없는 아버지의 걱정이었고 그런 아버지의 걱정을 알기에 엠버도 위치 추적 어플을 바로 다운받아 실행시켜 놓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 엠버는 자신이 좋아하는 간식과 물을 차 안에 가득 실어놓고 페이스북에 자신의 여행 계획을 올리며 들뜬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리죠. 2017년 3월 11일 엠버는 텍사스 델튼에서 뉴멕시코 앨버커키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엠버의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죠. 첫 번째 방문지로 엠버는 앨버커키 근교 칼즈베드 국립공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샹들리에 모양의 돌들이 매달려 있어 샹들리의 무도회장이라 불리는 칼즈베드 동굴도 방문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죠. 엠버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돈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고 최종 목적지인 하바수 폭포까지 가기 위해 돈을 최대한 아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안전한 곳을 찾아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잠을 청했죠. 아버지는 딸이 여행을 잘 하고 있는지 어플을 계속 확인했는데 딸은 앨버커키에 있는 것으로 나왔고 12시 30분경 엠버에게서 잠자리에 든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는 여행 중 딸이 아버지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였죠. 3월 12일 엠버는 앨버커키에서 그랜드 캐니언까지 운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에 들어가기 전에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죠. 그런데 엠버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있는 주유소들은 기름 운송 비용 때문에 일반 주유소보다 기름이 더욱 비쌌다는 것이죠.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 엠버는 차량에 30% 정도만 기름을 넣고 운전을 하며 더 싼 주유소가 나오면 다시 기름을 넣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글맵에 하마수 폭포를 목적지로 설정하고 길을 나서죠.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구글맵이 길을 알려주는 대로 운전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주유소는 나오지 않았죠. 주위에는 건물 하나 없었고 주변은 넓게 펼쳐진 사막뿐이었습니다. 엠버는 기름을 계속 체크하며 64번 국도를 운전해 나갔죠. 그렇게 한참을 운전하던 도중 내비게이션에서 우회전을 하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우회전을 하여 길에 들어서자 도로가 사라지고 바로 흙길이 나왔죠. 엠버는 이 지역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기에 전적으로 구글맵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도가 알려주는 대로 계속 운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경고판을 보게 되죠. 그 경고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길은 관리되고 있지 않으니 이 길에서 생기는 모든 위험은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무언가 살벌한 경고판이었죠. 엠버 또한 이 경고판을 보고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은 그대로 앞으로 가라고 나와 있었죠. 잠시 고민한 엠버는 그래도 내비게이션을 믿자고 생각하며 흙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1시간 반을 운전해서 들어가죠. 주위는 고요했고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냥 사막 한가운데 같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밤이 찾아왔죠. 그래도 엠버는 계속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죠. 엠버의 눈앞에 길을 가로막고 있는 철조망이 보인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에는 이 길로 가라고 나와 있는데 길이 철조망으로 막혀있자 엠버는 엄청나게 당황하게 됩니다. 놀란 엠버는 구글맵을 재검색해 다른 길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단 내비게이션을 중지시키죠. 오지 여행 경험이 없던 엠버는 이때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오지에서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도착지를 미리 맞춰둔 것을 끄게 된다면 다시 내비게이션을 연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죠. 엠버는 핸드폰에 구글맵이 연결되지 않자 철조망이 보이는 어둠 속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또 차량의 기름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지금의 기름 상태로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다른 길을 찾아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한참을 헤매며 운전하던 엠버에게 어떤 구조물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동그란 물탱크였죠. 엠버는 마지막 희망을 여기에 걸어보기로 합니다. 누군가 이곳에 물탱크를 확인하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엠버는 철제 물탱크 옆에 차를 주차하고 그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차 안에 준비해둔 이불을 펴고 차 안에 누우니 오만 가지 생각이 엠버를 덮쳤죠. 집에서 대략 1800km 떨어진 외딴 사막에서 조난을 당한 자신의 처지가 서러웠고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하여 그녀는 핸드폰을 켜 자신의 심정을 녹화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너무 나중에 자신을 발견한다고 하여도 가족들에게 이 녹화 영상이 전해질 수 있게 말이죠. 3월 13일 조난 1일째 아침에 엠버에게 전화를 건 아버지는 그녀의 핸드폰이 연결이 되지 않자 걱정이 조금 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은 점점 커져갔고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되는 딸 생각에 회사 일조차 손에 잡히지 않았죠. 그러나 가족들과 상의를 한 끝에 하루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딸의 위치가 에버커키로 잘 떠있었으니까 말이죠. 사막에서 아침을 맞은 엠버는 하늘에 헬리콥터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엠버는 필사적으로 차 위로 올라가 손을 흔들었죠. 하지만 높이 떠있는 헬리콥터는 엠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엠버는 살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 써야 했습니다. 일단 침착하게 상황을 둘러볼 필요가 있었죠. 사막에서 낮 기온은 40도까지 올라갔고 땀은 비오듯이 흘렀습니다. 출발 전에 간식과 물을 차에 챙겨왔지만 구조가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식량은 최대한 아껴야만 했죠. 엠버는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 물탱크의 그림자가 이동할 때마다 차를 옮기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볼 수 있도록 주변에 돌을 모아 크게 구조 요청을 써놓았죠. 밤이 되면 차 안에 있던 라이터로 주변에 마른 풀을 모아 모닥불을 피워 이곳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차는 밤에 너무 춥거나 핸드폰 충전 시에만 시동을 걸어 기름을 최대한 아꼈죠. 3월 14일 조난 2일째 아버지의 위치 추적 어플에는 아직 딸이 에버커키에 있다고 떴습니다. 가족들은 핸드폰이 고장났거나 여행을 하느라 충전하는 것을 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우선 하루만 더 전화가 오길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3월 15일 조난 3일째 딸이 이틀째 연락이 안 되자 아버지는 페이스북을 통해 엠버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위치 추적에는 여전히 엠버가 에버커키에 있다고 떠있었죠. 그날 아버지는 에버커키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딸이 방문한 동굴 근처를 돌며 딸의 사진을 보여주고 딸을 수소문하기 시작하죠. 3월 16일 조난 4일째 엠버는 오늘도 뜨거운 태양을 물탱크 그림자를 이용해 피하며 지나가는 차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귀에 차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그녀는 헐레벌떡 흙길 쪽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찢어질 정도로 소리를 쳤고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필사적으로 달렸죠. 하지만 트럭은 그녀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엠버는 자신의 볼 위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4일 만에 차 한 대가 지나갔는데 자신이 그 차를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 몰려왔죠. 오늘은 길가에 가 있었으면 길을 차로 막아놨었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언제 또 지나갈지 모르는 차를 그냥 보낸 자신을 다그치게 됩니다. 그래도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놓친 것을 교훈으로 삼아 주변에 돌을 모아 길을 막아놓은 것이었죠. 만약 이 길을 통과하는 차가 있다면 돌을 피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거나 돌을 치우기 위해 멈출 수 있게 말입니다. 3월 17일 조난 5일째 마냥 구조만을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엠버는 휴대폰을 들고 신호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곳을 비운 동안 차가 지나가다 자신의 차량을 발견할 수도 있고 헬리콥터가 구조 신호를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엠버는 가기 전 차량에다가 메모 하나를 적어두죠. 자신은 지금 동쪽으로 걸어가 휴대폰 신호를 잡을 예정이며 저녁에 다시 차량으로 돌아올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엠버는 걷기 시작합니다. 걸으면서 911을 쉴 새 없이 누르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911을 몇 번을 눌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가 될 때쯤 911과 연결이 닿았습니다. 엠버는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접수자의 목소리에 왈칵 눈물을 쏟으며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64번 국도에서 하바스 폭포로 가는 길에 조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난을 당했다고 말을 하자마자 전화가 끊겨버리죠. 접수원이 자신의 말을 다 들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911을 눌러보지만 신호는 잡히지 않았죠. 주변을 계속해서 돌며 신호를 잡아보지만 한 번 기적처럼 연결되었던 신호는 더 이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가 지려하자 엠버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되었죠. 다시 차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엠버와 911의 전화가 끊겼을 때 다행히도 접수원은 엠버의 말을 정확히 모두 들었고 구조팀에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구조팀이 헬리콥터를 타고 출동을 하게 되었고 64번 국도와 하바수 폭포 사이의 흙길을 쭉 둘러보고 있을 때 구조팀은 헬프라는 구조 신호를 발견하게 되죠. 구조팀은 글자 옆으로 헬기를 착륙시키고 근처에 있는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근처를 둘러보던 구조팀은 엠버가 써놓은 메모를 발견하게 되죠. 엠버가 해놓은 모든 조치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는 엠버가 동쪽으로 향했다는 것을 알고 동쪽으로 향하죠. 그리고 사막을 걷고 있는 엠버를 발견합니다. 엠버 역시 하늘에 떠있는 헬기를 보며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리고 헬기가 점점 자신의 머리 위로 내려올 때 엠버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헬기가 자신을 발견했다고 확신할 수 있었죠. 헬리콥터를 착륙시키고 걸어온 2명의 구조대의 첫 마디는 911에 전화하신 분이 맞습니까? 였습니다. 엠버는 5일 만에 사막에서 구조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엠버의 행동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엠버가 조난당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는 65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마실물이 있는 곳은 이틀 동안 쉬지 않고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이것도 방향과 길을 알 수 있을 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섣불리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게 된다면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다고 말이죠. 이런 엠버의 이야기는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엠버의 조난이 구글 맵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어난 것이죠. 엠버 사건이 더욱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이런 사고가 엠버가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엠버 이전에 구글 맵을 따라 하바수 폭포로 향하는 이길 때문에 조난을 당했었다고 구조팀이 증언을 한 것이었죠.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을 믿고 이 길로 들어와 기름이 떨어져 조난을 당하고 심지어 사망자도 있었다고 말입니다. 관계자는 이 길은 무려 35년 전에 이미 막힌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지도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죠. 이에 구글은 GPS 장치는 길을 찾는 보조 장치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운전자가 명심해야 하며 모든 길을 운전할 때 운전자의 상식으로 판단해야 한다 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길은 내비게이션에서 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